최근 명계에는 신의 기사단이 등장하며 루키를 새로운 단원으로 영입하려 했고, 그 시각 루피와 조로 그리고 나미는 연회를 빠져나와 엘바프의 성으로 이동하게 된 가운데, 이번 영상은 마침내 베일에 쌓여있던 쌍둥이 샹크스의 정체와 엘바프를 손에 넣으려는 정부의 궁극적인 목적이 공개된 원피스 1137화 풀버전 내용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신세계 엘바프, 연회를 빠져나간 루피 일행은 서쪽 마을 아우르스트 성에 당도하자 이내 신거병의 적단의 로드가 현재 이 성은 하랄드 왕이 죽은 후에 사용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들려주게 됩니다. 그렇게 성내에 당도한 루피 일행은 정문이 파괴된 흔적을 바라보며 경비병도 없다는 사실에 놀라했는데요. 이어 파괴된 흔적을 바라보고 있던 조로는 성내의 문이 밖이 아닌 안쪽에서 파괴되었다는 것을 파악하게 되고, 나아가 정문으로 들어가자 엉망이 된 정원이 모두의 눈앞에 펼쳐지게 됩니다. 한편 정원을 바라보고 있던 루피 일행은 로드를 통해 정원이 파괴된 이유를 듣게 되었고, 바로 이곳 또한 로키가 하랄드 왕을 죽였을 당시에 격렬했던 전투의 흔적이라는 사실을 들려주게 됩니다. 그렇게 정원에서 펼쳐진 전투의 흔적들을 바라보던 조로는 그들이 상당한 강자였다는 느낌을 받게 되었고, 이어 로드는 로키 또한 괴물이지만 반면 하랄드 왕도 위대한 전사로 불렸던 인물인 만큼 전투가 발발한 순간 성의 운명은 정해졌을 거라 이야기했는데요. 그렇게 정원을 지나 성내로 들어간 루피는 거대한 궁전을 바라보며 다시 한번 놀라했고, 한편 나미는 반대로 무섭다는 반응을 보이며 이내 내부에서도 전투의 흔적으로 파괴된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나아가 바닥에는 무수히 많은 거인족들의 해골이 뒹굴고 있었고, 이어 로드는 그날 루피에게 100명 이상의 거인족 전사들이 쓰러졌다는 정보도 들려주게 됩니다. 이처럼 죽음의 싸움에서 살아남은 인물은 바로 야루루와 루키 단 2명뿐이었고, 이어 루피는 오즈처럼 뿔이 달린 두개골을 발견하는데요. 그렇게 루피가 해골을 바라보자 로드는 고대 거인족의 피가 흐르는 종족도 있었다 알려주게 되고, 하지만 현재 순혈 고대 거인족은 존재하지 않다는 말을 언급하게 됩니다. 나아가 발걸음을 옮기자 마침내 벽에 걸린 할라드 왕의 초상화를 발견하게 되고, 이어 하랄드의 왕은 거대한 검은색 코수염을 지닌 채 턱수염까지 기르고 있었고, 이어 머리에는 거대한 흉터가 있었으며 얼굴에는 리프리처럼 선으로 된 문신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렇게 모두가 하랄드 왕의 초상화를 바라보자 로드는 그가 엘바프를 위해 세계의 국가들과 교류를 원한 남자이며 이어 평화도 바랬기 때문에 그는 엘바프가 자랑하는 가장 위대한 왕으로서 평가받았다는 사실을 거론하게 됩니다. 한편 하랄드의 초상화를 바라본 루피는 그가 엄청 강해 보인다는 느낌을 받게 되고, 이어 다시 한번 로드는 하랄드 왕을 설명하며 그의 머리에 있는 상처는 바로 고대 거인족을 연상시키는 뿔을 스스로 제거한 흉터라는 사실도 들려주게 됩니다. 나아가 거인족의 뿔을 자른 배경은 다른 여러 사람들이 과거의 전쟁에 있던 혼란의 시절을 떠올릴까봐 자신의 뿔을 스스로 잘랐다는 이유였는데요. 한편 조로는 로드의 이야기를 듣게 되자 그 정도의 각오를 지니고 있는 건 대단하다 생각했고, 이어 이번에는 하이루딘과 로키와의 관계를 설명하게 됩니다. 먼저 하이루딘과 로키는 이복 형제이며, 하이루딘은 하랄드 왕과 다른 거인의 여성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고, 이어 그 시기는 하랄드 왕이 로키의 어머니와 결혼하기 전이라는 정보를 들려주었는데요. 더불어 하이루딘의 어머니는 엘바프 출신이 아닌 거인족이었기에 엘바프의 수녀를 중시하는 거인들의 반대로 왕비가 되지 못했다는 중요한 사실까지 알려주게 됩니다. 이처럼 로드의 이야기를 듣게 된 조로는 그럼 너는 어째서 순혈 엘바프 출신이 아닌 하이루딘과 동료가 되었는지를 묻자, 이내 로드는 어린 시절 괴짜스러움을 이유로 따돌림을 당했던 과거를 회상하는데요. 그렇게 로드는 과거 오타쿠라 놀림받았지만 하이루딘은 로드의 지도 그리기 실력에 감명받아 친구가 되기를 요청했고, 이어 로드는 하이루딘 또한 혼혈이라는 이유로 어린 시절부터 수많은 모욕과 굴욕까지 견뎌냈다는 과거의 아픔을 들려주게 됩니다. 때문에 하이루딘은 엘바프만이 아닌 모든 거인족의 통일을 염원하는 거인족의 왕이 되고 싶어 한다는 꿈을 지니고 있다 알려주자 그 순간 루피가 성내에 쓰러져 있던 경비병들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그 시각 로키가 있는 명계. 이내 로키는 신의 기사단 군코의 능력으로 인해 얼굴이 상처투성이가 되었고, 이어 군코는 여전히 그런 로키에게 강한 일격의 능력을 선사하게 됩니다. 이처럼 군코는 화살의 능력으로 신발을 거대화시켜 로키의 얼굴을 가격했고, 이어 상황 파악이 끝났는지 묻게 되자 로키는 숨을 거칠게 내쉬며 지금은 여전히 움직일 수 없다는 말과 함께 기사단 가입을 거절하고 있었는데요. 한편 지금의 상황을 바라보고 있던 후드를 쓴 남자는 만약 움직일 수 있다고 한들 변하는 건 없을 거라 이야기하자, 이내 군코는 하등한 존재가 신격에 오를 기회는 평생 오지 않았을 거라며 애초에 너는 절대로 도달할 수 없는 명예였기에 그걸 지금 우리들이 이뤄줄 수 있다며 다시금 로키를 위협하게 됩니다. 그렇게 군코는 자신의 말을 끝내자 이내 더 많은 화살을 만들어내고, 한편 로키는 그런 군코의 공격을 견문색을 통해 감지했는지 앞으로 자신이 화살을 피하려고 고개를 돌리는 순간 다른 공격을 직격으로 맞을 수 있다 말했는데요. 반면 군코는 자신의 화살은 미래로 향한다며, 즉 피할 수 없는 폭력 선고라는 말과 함께 다시 한번 신의 기사단에 가입할 건지 묻게 되자 이내 로키는 웃음을 지은 채 가입하지 않겠다는 말을 외치게 됩니다. 그렇게 로키의 대답을 듣게 된 군코는 화살 위를 걷게 되며 자신의 제안을 거절한 로키에게 공격을 시도하게 되고, 한편 로키는 자신이 예상한 대로 군코의 공격을 회피하긴 했지만 이내 군코의 연속 공격에 큰 데미지를 받게 됩니다. 나아가 군코는 거인족 로키에게 걸맞는 공격을 행사하기 위해 이내 화살로 거대한 신발과 건틀릿을 만들게 되었고, 결국 묶여있던 로키는 군코의 강한 일격으로 기절하고 마는데요. 이처럼 로키가 기절하자 그런 로키를 지키기 위해 동물이 나섰지만 군코의 화살 능력에 모두가 당하게 되고, 결국 주위에 있던 모두가 쓰러지자 이내 후드를 쓰고 있던 베일에 쌓인 남자가 자신의 정체를 처음으로 공개하게 됩니다. 그렇게 샹크스와 닮은 인물이자 쌍둥이로 예측하고 있던 인물의 정체는 바로 신의 기사단 리더이자 세계귀족 피거랜드 샴록이었고, 이어 샴록은 계획을 변경해야겠다며 마리조아에 연락을 넣으라 명령하게 됩니다. 이어 기절한 로키를 바라보고 있던 샴록은 아무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좀 더 현명한 선택을 하길 기대했다는 말과 함께 이제는 오로성의 일원이 된 갈린이 아들이라는 사실도 밝혀지게 되었는데요. 한편 군코는 이게 그들의 신앙과 관계가 있는 건가라는 의문과 함께 연락을 취하려 하자 이내 피거랜드 샴록의 모습이 전부 공개되고, 이어 그는 샹크스와 닮았지만 얼굴에 상처가 없었으며 나아가 긴 머리카락을 뒤로 묶은 채 양팔 모두 멀쩡한 모습으로서 로키를 바라보게 됩니다. 더불어 그의 의상은 17세기의 영국이나 프랑스군과 같은 고전적인 군복을 입은 채 굽이 높은 신발과 스카프, 그리고 검을 차고 있었고, 이어 샴록은 기절한 로키를 바라보며 고대 신세계를 정복했던 그 용맹한 엘바프의 전사들, 그리고 이제는 세계 정부가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그들을 우리의 지배하게 두겠다는 발언과 함께 이번 충격의 원피스 1137화가 끝이 나게 됩니다. 이번 화를 통해 샹크스의 모습으로 모두에게 혼란을 주었던 신의 기사단의 정체가 드디어 밝혀지게 되었는데요. 이처럼 샴록이 복제인간이 아니라면 순수 피거랜드 가문의 혈통으로서 천룡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고, 나아가 샹크스 또한 피거랜드 가문이라는 것을 부정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두 사람이 같은 혈통이라면 샴록의 강함은 샹크스처럼 천부적인 전투 센스는 물론 수준 높은 패왕색과 견문색 패기를 발동할 수 있는 강자인 건데요. 그렇게 오다쌤의 언급대로 이제 곧 엘바프가 침략자의 등장으로 혼란에 빠질 수 있는 상황 속, 그 시각 루피와 조로는 과거 로키와 하랄드 왕의 전투 흔적을 보고 있었듯이 로키와 하랄드 왕의 서사가 차례로 밝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아가 군코의 능력으로 쓰러진 경비원을 발견했기 때문에 이제는 루피가 로키가 있는 명계로 내려갈 수 있는 가운데 과연 샴록을 엘바프에 파견한 건 이무의 판단일지, 그리고 샴록이 샹크스와 견줄 수 있는 강함을 지니고 있다면 사왕으로 성장한 루피라도 위험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처럼 루피와 샴록이 충돌하게 된다면 그때는 신의 기사단의 전력과 강함이 처음으로 공개될 수 있는 상황 속, 과연 루피는 명계에 있는 샴록과 바로 마주하며 격돌하게 될지, 아니면 루피가 명계로 내려간 사이 샴록과 군코가 연애를 즐기고 있던 서쪽 마을로 이동해 엘바프를 힘으로 굴복시킬지는
다음화 원피스 1138화를 기대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